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공개 후 6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넷플릭스 전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4일 글로벌 온라인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지금 우리 학교는은 전날 기준 넷플릭스 TV쇼 부문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공개 하루 만인 지난날 29일 1위에 오른 뒤 6일째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한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인도, 호주, 러시아 등 59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고 미국에서는 3위에 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 지옥에 이어 넷플릭스 전세계 TV 프로그램 1위에 오른 세 번째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로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어떤 기록을 세울지 기대가 되네요. 한편 지금 우리 학교는의 전 세계적 인기가 심상치 않자 오징어 게임의 흥행과 비교를 하는 기사가 나오는 등 일본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어떻게 주목을 하고 있고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보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이 보도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일본 포함 91개국에서 탑10에 랭크인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넘어설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 이 TV쇼 부문 1위를 차지했다. 2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지금 우리 학교는 이 TV쇼 부문 오늘의 톱10에서 1위를 지켰다. 지난달 28일에 공개된 이 작품은 5일 연속으로 2위를 크게 따돌리며 1위를 달리고 있다. 점수도 848포인트를 기록했으며 한국, 일본, 홍콩, 베트남, 인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날 54개국 1위에서 58개국으로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3위에서 2위로 상승했고 영국에서도 5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또한 개봉 전 구미에서 예고편의 누적 조회수가 1600만 회를 돌파했던 이 작품은 91개국에서 넷플릭스 톱10에 랭크인했다. 2일 넷플릭스 톱10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작품은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TV 비영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시청시간을 집계한 것으로 공개 사흘 만에 시청시간이 1억 2479만 시간이 되어 한국을 비롯해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바레인, 방글라데시, 요르단,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유럽의 프랑스, 독일, 아프리카의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레유니옹, 아메리카의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자메이카, 오세아니아의 뉴칼레도니아 등이 19개국에서 1위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브라질, 그리스,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를 포함 62개국의 톱10에 들며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다. 또 같은 시기에 TV 영어 부문 1위를 차지한 오자크 시즌4 파트 1의 9634만 시청시간보다 긴 시청시간을 기록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작년에 개봉한 오징어 게임과 지옥에 이어 월드 랭킹 1위를 차지한 세 번째 한국 콘텐츠로 초반 기세는 오징어 게임도 넘어섰다는 분석 결과도 나와 앞으로의 성적이 기대된다. 다음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2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 드라마가 세계 1위인 것은 납득. 또 한국 드라마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결국은 재미있고 왠지 빠져버리게 된다. 지금의 일본에는 그것이 없어. 좀 더 시청자가 오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대만의 경우 한국이 싫은 사람조차 대중문화는 한국에 의존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오전 중에는 한국을 비판했지만 오후가 되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즐기며 K-팝 아이돌을 응원하는 모습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대만의 대중문화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거의 붕괴 상태고 한류나 K-팝에 대항할 만한 대만제 콘텐츠가 없다는 점이 큰 이유다. 일본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를 비난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일본의 대중문화 역시 큰 위기 상황임을 정부, 민간, 대중문화 업계가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본인 상당수가 일본제 대중문화를 무시하고 있고 한국의 영화, 드라마, K-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문화는 국가 경쟁력, 모든 산업 경쟁력이 집결된 종합예술이 아닌가. 현재 일본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항할 체력과 기세가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분하지만 재밌어.
1화를 보면 절대 눈을 뗄 수 없는 마력이 있다. 일본의 지루하게 이어지는 드라마와는 크게 달라. 쉴 틈이 없다고나 할까. 항상 다음이 궁금한 만화처럼. 일본의 작품은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뜨거운 곳이 한국뿐이라서 왠지 슬프구나. 한국 대중문화는 완전히 일본보다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고 세계적인 인기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 드라마도 80년대 90년대에는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었죠. 다이에이 드라마나 트렌디 드라마 같은 건 많이 봤었고 사극도 좋았다. 그 당시에는 주역뿐만 아니라 악역이나 조연도 존재감 있는 배우가 많았죠. 다시 뜨거워졌으면 좋겠네요. 다이에이 드라마 1980년대 다이에이 TV가 제작한 실사 드라마 신데렐라 스토리, 출생의 비밀, 막장 스토리 등 감정 표현이 과하고 과장된 드라마로 일본의 타사 제작 드라마와 구별되었음. 일부 일본인들은 한류 드라마의 원조가 다이에이 드라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국이 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단순한 이야기로 재밌습니다. 나라와 상관없이 K-팝도 대단하고 영화도 재밌고 한국의 대중문화를 먹지 않고 싫어하는 것이 진정한 손해라고 생각해요. 어느 작품도 오리지널리티를 느끼지 못한다. 요점은 베끼기가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어. 전부 보다가 말았습니다. 일본 사회의 단말마 같은 댓글. 이런 댓글을 달고 희열을 느끼기보다는 노력을 해보는 게 어때? 전향적으로 사는 것을 포기했구만. 학교에 남겨진 학생들 곁으로 구조대도 경찰도 찾아오지 않는 것은 수학여행 중 고교생을 비롯해 299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참사, 세월호 침몰 사고가 깔려있다. 이 사고에서는 승객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도망친 선장과 선원 문제, 비정규직 문제 및 선박검사를 간과한 정관계 유착, 미처 대응하지 못한 한국 정부의 문제 등 사회 여러 문제가 중첩돼 있었고 젊은이들이 희생되었다. 좀비들이 있는 세계뿐 아니라 이 세계 자체도 지옥이고 학교는 지옥의 축소판인 것이다. 넷플릭스도 저 나라에 침략당하고 있구나. 계약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넷플릭스에서 1위는 세계를 제패했다 라는 생각이 조금 이해가 안 돼. 넷플릭스라고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는 일개 기업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 뿐이잖아? 넷플릭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혀 대단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인터넷에는 나와있지 않고 요미우리에 나왔었는데 틱톡이 스텔스 마케팅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다음은 넷플릭스도 조사가 행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유튜브를 포함한 동영상이나 빌보드 차트의 스텔스 마케팅에 대해 일본도 각국도 스텔스 마케팅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 정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전달하는 각 기업의 양심이나 규약에 맡길 수밖에는 없는 것 같다. 빌보드는 신용이 손상되면 존재 가치조차 부정되기 때문에 접속 제한 등을 통해 공평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달 매체가 스텔스 마케팅에 한 발을 담그게 되면 근절은 어렵다. 뭐 그런 걸 눈치챈 똑똑한 시청자들이 외면하게 되면 비로소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겠지만 실제로 넷플릭스를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모두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는 거겠지. 뭐 아무리 좋게 봐줘도 넷플릭스를 제패한 것뿐 세계를 제패한 것은 과장. 넷플릭스는 상장사입니다만 결산을 보면 객관적인 수치를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믿지 않네. 야후와 당신들의 주변이 세계의 기준은 아니랍니다. 시야를 넓힙시다. 미국에서 총 시청자 수의 10% 정도가 넷플릭스라고 해도 아직도 TV 시청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이것은 일본도 같아서 넷플릭스 가입자 전원이 보고 있다고 해도 가구 시청률 10%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 넷플릭스에조차 지고 있는 일본 드라마는 뭔데?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를 어디서 보고 있었을까요? 왜 인기였을까? 넷플릭스가 아니면 못 볼 텐데. 일본은 한국 대중문화의 우수성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음을 일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네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 모두 최고 수준입니다. 넷플릭스는 드라마나 영화의 판권을 전부 매입하는 것 같아서 제작사에는 관련 상품의 판매권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업체들은 진출을 꺼린다고 해. 오징어 게임도 그랬듯이 팔려도 모두 넷플릭스에 수입이 되니까. 반면 드라마가 폭망할 때의 위험도 모두 가져가지. 또 제작자 측은 스폰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하는 작품을 마음대로 제작할 수 있고. 처음 알았다. 넷플릭스는 한국 영화, 드라마가 너무 많아. 좀 더 일본 작품을 끌어올리라고.
흔히 한국의 배우가 힘이 있다고들 하는데 일본의 배우들도 힘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아. 일본 작품에도 각본이 잘 짜여진 영화도 있다. 넷플릭스는 끝난 콘텐츠. 아마존 프라임 월 500엔이면 충분. 이틀에 걸쳐서 시청했는데 잘 나온 드라마였습니다. 이런 각본이라면 저예산으로 만들어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기사 이후에도 각국의 순위는 계속 상승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인도, 일본에서 1위, 미국, 영국도 2위까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대중문화도 세계에 전달해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작년 말 일본 침몰 등을 보면 캐스팅이나 각본 등의 족쇄가 채워져 제작자가 정말로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 일본 우익들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군요. 오징어 게임의 대인기 때처럼 정신승리를 시전하려는 조짐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네요. 일본 좌익들 사이에서는 넷 우익들이 까는 것은 오히려 더 잘 된다 라는 법칙이 유명합니다. 일명 넷 우익의 역법칙이라고 하죠. 과연 이번에도 넷 우익의 역법칙이 얼마나 통할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엔 지우학 중국 반응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